모집 주요 대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기성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쓰셨던 수시대학에 대한 결과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정시의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러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능이 끝난 직후에 가채점 결과 원점수 상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전부 추정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간만큼은 그 추정 결과를 다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점수 가지고 가채점 상태에서 총점 400점 만점 가운데 370점이 80점이 어디 갈 수 있었다는 아주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선을 잡아드린 거였고, 이제는 표준 점수 혹은 백분위 아니면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같이 반영하는 대학에서의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때가 왔다고 봐야겠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주요 점수 구조로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생각할 것인가를 한 사례별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머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이제 자료 지분 참고로 50페이지부터 제가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 원칙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라.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배치 참고표를 참고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하고 논의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끼리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원 원칙입니다. 자, 세 가지로 구분해 드릴게요. 보세요. 합격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있어요. 입학을 위한 안정적 지원, 반수를 고려한 합리적 지원, 재수를 고려한 공격적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번 수능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평소보다 너무 못 봤다. 어떤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 모의고사보다 최악의 성적이 나왔다. 평소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평소라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이 어머니는 1, 2, 3학년 동안 제일 잘 봤던 모의고사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전부 혼합해서 과목별로 제일 잘 본 거 있죠. 그거랑 수능하고 비교를 하면 제일 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성적표를 다 뒤져보니까 제일 못 본 거랑 비교를 하니까 대박 났더라고요. 제가 좀 개념을 잡아드리면, 자, 보통 상향 지원은 뭡니까? 상향 지원은 최초 합격은 어려운데 추가 합격을 노리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점수에서 5점 이상을 또는 7점 이상을 올려 쓰는데 구조적으로 나보다 점수 좋은 아이들이 여기를 쓰고 저쪽에서 합격하면, 다른 군에서 합격하면 빠져나갔을 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걸 상향 지원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소신 지원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성적보다 다소 높은데, 다소 높다는 말은 5점 내에 있거나 7점 내에 있거나, 근데 성적 구조가 잘 맞는 거예요. 반영 비율, 예? 가산점 여부,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지정이냐 B형 지정이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서 최초 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빠른 추가 합격, 이런 거죠. 적정 지원은 뭘까요? 자신의 성적 구조에 맞춰서 최초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걸 적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향이 뭐예요? 하향이 약간 남아요, 많이 남아요. 근데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내려 쓰는 걸 우리가 하향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잡아 놓으셨으면, 자, 보세요. 입학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 가군에서 소신 적정껏 썼으면 나군의 하향. 그 다음에 가군에서 하향을 했으면 나군에서는 소신 적정. 근데 다군에서는 제가 아예 소신하거나 혹은 상향하거나 혹은 안전히 하향해라 이렇게 써놨죠. 왜냐하면 다군의 특징이 있어요. 다군의 특징. 다군은 일단 서울 주요 대학으로만 봐도 가나군의 주요 대학이 몰려 있고요. 다군에는 대학이 그렇게 우리가 욕심낼 만한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머니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배웠나 모르겠어요. 한국지리 시간에, 지리 시간에 서해안에 가보면 조수간만의 차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군에 조수간만의 차가 나와요. 어떻게? 가군에서 합격한 애들이, 나군에서 합격한 애들이 다 빠져나가면 여기서 4바퀴, 5바퀴도 돕니다.
이걸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간화군에 소신껏 쓴 녀석들이 점수가 구조적으로 안 맞아서 떨어지면 다군에 다 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밀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10점을 남겼어도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익사사고 당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군에서는 뭐, 야, 내가 5점 남으니까 되겠다. 여기서 진짜 신앙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5점을 올렸었으니까 어려울 거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전략을 짜자는 거예요? 가군, 나군에서 짜자. 재수는 어떤가요? 재수를 고려한 공격적 지원은 그냥 쓰는 거예요. 소신상향, 소신상향, 소신상향. 맞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점수 구조가 좋은 친구들이 내려 쓰는 곳에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내가 조합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리고 오늘 여기 신사학을 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먼 길까지 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잡고 있는 강사는 그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자신만의 지원 기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대학 우선으로 쓸 거냐, 학과 우선으로 쓸 거냐. 많이들 물어봅니다. 대학 우선으로 쓸 거냐, 학과 우선으로 쓸 거냐. 연세대 경제학과를 붙었어요, 서울대 자유전공을 붙었어요. 둘 중에 어디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한테. 선생님, 국민대하고 숭실대하고 붙었는데 어디 가야 돼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과를 붙었고 서경대학교 아동학과를 붙었는데 어디 가야 돼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걸 왜 저한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보면 자기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서 쓰실 때도 첫 번째 지원 기준이 대학 우선이냐 학과 우선이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점수가 좀 모자라요. 그러면 배치 참고표에서 뭐 11개 입시기간, 8개 입시기간, 아니면 자기들만의 4개 입시기간을 좁히는 게 좋아요. 저는 입시기간 다 보는 건 더 헷갈리다고 봐요. 그래서 좁혀서 한 4개 입시기간을 참고하는데, 거기 배치 참고표상에 과 서열이 있습니다. 그럼 여쭤봅니다. 배치표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하이학과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거. 네? 밑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이하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고려대학교의 한문학과라든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를 초등학교 때부터 목표하고 공부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배치표상에 굉장히 극심하게 하이학과에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과는 그 대학을 가고 싶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 과가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이때 원서 접수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학과 우선으로 생각하실 때 학과, 메리트니까. 근데 누구나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학과가 있어요. 여기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매니아가 있어요. 매니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문방송학과, 예를 들면 심리학과, 예를 들면 간호학과. 그럼 여기는 입시 기간이 예상하는 점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 체크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대학 우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 기준을 한번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위권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지하철 아닌 혹은 전철 혹은 경전철을 이용하여 통합권 안에서 대학을 다닐 거냐? 아니다. 나는 그냥 안양대, 수원대 안 가고 지방에 있지만 서울권에 있는 캠퍼스 대학을 갈 거다. 이것도 고민이 되죠. 그리고 국공립 학과 밸류를 따져갈 거냐? 아니면 인서울의 대학만 생각할 거냐? 작년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국공립 대학. 지방에 있습니다. 뭐 부산에 가면 부경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산여자대학교하고 수산대학교 합쳐서. 그 다음에 전남대가 강주에도 있지만 여수에도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정도밖에 못 가는 학생인데 4개의 영역을 다 조합을 하니까 점수는 좀 부족하지만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해양생명공학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생명공학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해양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 네가 해라. 그래서 실제 가서 비전을 안전하게 수립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지방 국공립대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대학원 과정은 이쪽으로 오는데 자리가 조금 더 넓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학생 D.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남녀공학을 갈 거냐? 아니면 여대, 나는 뭐 상관없다. 여대만, 이거 무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대를 가도 됩니다. 이런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여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자, 자신만의 지원 기준.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윤곽을 좀 잡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정리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온서 접수 일자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온서 접수 일정을 주요 대학 위주로만 봐봤어요. 19일날 시작하는데 가장 빨리 마감하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안 가기로 마음먹은 서울대학교. 가장 빨리.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않겠다. 고민할 시간 없다. 너희들이 우리 대학 올 거면 미리 결정하지 않았느냐.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인데 19일날 시작해서 19, 20, 21일. 딱 3일간. 맞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20날 시작해서 23일. 그러니까 이거요. 고려대학교 21일날 마지막 경쟁률에 따라서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죠. 애들이 이제 연고대 중에 하나를 고민하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고대 경쟁률이 훨씬 높았다. 예년보다. 그러면 연대 경쟁률은 그 점수 대 아이들이 조금씩 빠진 거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21일 날 뚜껑 닫았는데 고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 경쟁률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수대 대학이 반영 비율도 유사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온서 접수를 다르게 마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많고 23일 5시냐 6시냐 이 1시간 차인데 이것도 조금 체크해야 되는 중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 7시 이거 7시 아닌가요? 예, 저녁 7시에 이하의 대가 마감하고 그 다음에 24일 날 올해는 전부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마감입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4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이제 중위권 대학들에서 굉장히 많이 마감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뭐 온서 접수 대행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마감하는 날, 마감하는 시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체크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되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갈 페이지가 아니라 유사한 성적대 대학이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시간을 다르게 할 때 먼저 마감하는 대학으로부터 그 다음 대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변화 중에 하나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 수능 활용 지표를 바꾼 대학이 있어요. 작년에 표준 점수 반영하다가 올해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 강원대학교예요. 반대로 100분위를 반영하다가 올해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이 숭실, 홍익, 서울과학기술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딱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이 대학은 광운대, 숭실, 홍익, 서울과학기술대학은 전년도 합격 점수가 올해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감안하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선배들의 합불 점수가. 왜냐면 100분위 반영대학, 100분위 반영대학은 100분위가 빨리 떨어지는 과목을 자락수로 유리하겠죠. 다시 남들이 쉽게 본 과목, 평균이 높은 과목을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표준점수 대학은 남들이 못하는 과목, 평균이 낮은 과목을 잘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00분위 대학은 올해 수능으로 따지면 문과 같은 경우에 국어를 잘해야 돼요. 탐구를 잘해야 돼요. 탐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한국지리입니다. 1등급이 46점이었어요. 2점짜리 2개. 그럼 나머지는 어땠어요, 형님? 48, 1등급이 47. 거기에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경제 과목은 50점이 1등급이었잖아요. 대단히 쉬웠죠. 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문과는 사탐을 못 본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애가 경제를 봤는데 3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등급이 몇 등급이냐면 3등급이에요. 그럼 탐구 못 보면 국영수도 못 보는 거냐? 반대로. 국영수를 못 보면 탐구도 못 보는 거냐? 아니거든요. 문과는 이렇더라고요. 1, 2, 3교시 성적이 좋은데 4교시 성적 안 좋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 1, 2, 3교시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4교시 성적이 겁나 좋아. 우리가 얘네들을 탐구소녀 막 이렇게 말해요. 정리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성적과 4교시 탐구 성적이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데 좀 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점수 구조를 좀 보시면 자 보세요. 국어인데 여기 볼게요. 2014학년도 국어 B형 문과를 기준으로 100점을 맞았으면 표준 점수가 131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쭉 내려가서 한 90점 맞았다고 해볼게요. 몇 점 떨어졌어요? 10점. 그럼 표준 점수도 11점이 떨어진 거죠. 맞죠? 100점에서 90점까지 10점인데 표준 점수는 131에서 120이니까 11점 맞나요? 근데 100분위는 100에서 84니까 16 맞죠?
어때요?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백분위 점수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왜 그래요? 이게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평균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동점자가 많은 거예요. 동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분위 반영하는 아까 우리가 표준 점수에서 그 백분위로 바꾼 데가 가운데 아니었어요? 가운데. 근데 국어를 못한 애가 가운데 조합을 해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자, 하나 더 설명. 영어 볼게요. 영어.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비교적 난이도가 안정적이었죠. 100점에 자 88점까지 12점. 표준 점수 136에서 124, 12. 백분위 10. 비슷하죠, 얘는. 얘는 비슷한 거예요. 맞나요? 국어보다는 덜 백분위가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반전의 과목이 있죠. 반전의 과목. 자, 수학. 문과를 기준으로 설명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100.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아요. 143점. 응? 근데 여기서 쭉 가볼게요. 한 83점까지. 그러면 17 떨어졌어요. 자, 표준 점수는 13이 떨어졌어요. 근데 백분위는 10이 떨어졌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78. 근데 백분위는 85.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온점수가 떨어지는 낙폭보다 백분위가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기억하실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표준점수 대학에서 백분위로 바꿨다? 가운데다. 그러면 작년 선배들은 표준점수였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붙었겠죠? 근데 올해는 백분위로 반영됐으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합불 자료가 우리랑 절대 의미 없는 자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반대로 숭실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는 백분위로 러프하게 반영하다가 표준 점수로 반영하니까 이제는 좀 더 치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써가지고 추가 합격을 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 점수가 높은 수학, 영어. 여기서 이제 고득점자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정리되셨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반영 방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탐구 반영 방식인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톨릭 대학은 동일 온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과목. 그게 무슨 말이냐면 50점 만점을 똑같이 맞았는데 어떤 과목은 어려워서 표준 점수가 높고 어떤 과목은 쉬워서 표준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유불리가 그대로 안겨지는 대학인 거죠. 근데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뭐 이제 두 과목에서 고른 득점을 두 과목 반영할 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각 과목 최고점으로 나누는 한국 외대는 최고점이 낮은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자료집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상위권 대학은 어때요? 백분위를 보정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는 거죠. 백분위를 보정한 변환 표준 점수.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료집에 53페이지를 펴보세요. 어머니 자료집 53페이지. 이제 우리 이제 방송으로 보는 친구들은 이제 이 자료가 PPT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과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한양대학교는 백분위 100에 69점을 부여했다. 그러면 백분위 99에 68.32를 부여했다. 지금 제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말하고 있는 게 그 대학이 만든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머님, 학생들 한양대학교 96에 가니까 66.30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4점이 떨어졌는데 보정 점수는 4점을 떨어뜨리지 않은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다 꼭 체크해 놓으실 건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쓸 친구들은 나중에 12월 18일 날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도 2월 인원도 체크하셔야겠지만 대학이 보정 변환 점수 표도 발표를 해요. 보정 변환 점수 표도. 그러면 그 점수까지 계산한 환산 점수를 다 따져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됐죠? 자, 또 한 가지 체크할 거. 그래서 이제 그 탐구의 반영 방법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나중에 상위권 대학은 환산 점수가 나온다. 이제 제가 이거 전년도 A 학생과 B 학생을 예를 든 건데 두 학생 모두 390점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가.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점이 194. 거의 동점입니다. 동점. 근데 이제 반영 비율로 보니까 영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서강대학교에서는 당연히 A 학생이. 그죠? 예, 그리고 탐구를 또 보정했을 때 얘는 98, 96, 94, 90, 100인데 이 과목에 또 이 53페이지 보셨던 것처럼 또 점수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A 학생이 B 학생보다 한 0.4점이 더 높은. 그러니까 단순 배치표를 보면
총점은 똑같은 건데 환산으로 갔을 때 비율, 반영 비율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도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위권 애들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까지 환산 점수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잘하면 복잡해지는 거고요. 공부를 좀 덜 했으면 굉장히 심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체크하실 거.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체크 포인트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쪽하고 수능만 반영하는 쪽하고 같은 대학일 때, 예를 들면 이제 건국대학교를 한번 예를 들까요? 나구는 수능 100이에요. 다구는 학생부를 써요. 그러면 어느 쪽의 경쟁률이 높을 거냐? 실제 경쟁률보다는 합격선 점수가. 나다군의 특징으로 따지면 다군이 높거든요, 원래는. 근데 간아군의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이 있다. 간아군에. 동국대다. 그러면 한쪽은 수능 100이고 한쪽은 학생부를 쓴다. 그러면 수능 100 쪽인 데가 경쟁률이 좀 높고 어떻게 돼요? 합격 커트라인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반영 비율이요? 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저랑 같이 호흡하기로 했어요. 무슨 반영 비율이요? 30% 반영할게요. 40% 반영할게요. 50% 반영할게요. 이게 프로테이지는 외형 반영 비율. 명목상 반영 비율.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연세대학교 가군의 학생부 50. 이건 외형 반영 비율이에요. 건국대학교 다군의 학생부 30. 이건 외형 반영 비율이에요. 근데 1등부터 5등급까지 갈 때 연세대는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건국대는 2.1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형 반영 비율은 30밖에 안 되는데 실질 반영 비율에서는 오히려 연세대보다도 더 많은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실감하실 건데 고려대 봅니다. 0.1, 0.2, 0.2, 0.3 5등급까지 가도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균관대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1, 2등급 제로, 2, 3등급 제로, 3, 4등급 0.1 여기서 또 웃겨요. 4, 5등급 제로. 5등급 했어요? 그럼 몇 점 떨어진 거예요? 0.1. 너의 내신을 용서하겠노라. 이거죠. 맞아요? 근데 성대에서 만약에 9등급 하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점 차이 크죠? 9등급 안에 오지도 않으니까. 정시의 실질 반영 비율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건대 보세요. 전년도보다 낮아졌어요. 0.3, 0.6, 0.6. 아까 보셨죠? 경희대. 이거 진짜 서강대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관대한 대학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0.05, 0.05, 0.05, 0.1. 맞죠? 근데 네가 만약에 8등급 했다면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런 거. 네. 연세대 0.25, 0.25, 0.25. 어떻습니까?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수록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 비율은 낮다. 근데 중위권, 여대 만약에 그 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가는데 아니면 지방 국공립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적대에 따라서 이 실질 반영 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체크해보는 것도 계산까지 하지 마세요. 체크만 해보는 것도 정시에서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정리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엄마들이 궁금해지는 게 사실 오늘 뭐 배치표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배치표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1군데 기관에다가 협찬을 해서 11개를 다 드릴 수 없고요. 4군데 괜찮은 데를 협찬해가지고 4군데 다 드릴 수 없거든요. 오히려 배치표 드리면 더 헷갈려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그래서 그냥 그걸 한 장에 인문계 이런 거죠.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으로 구분을 해서 혹시 나는 중상위권이 아닌데 시리에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서 생각하는 거죠. 티내지도 마세요. 옆에 사람이 내가 중위권인 거를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보시면 최상위권은 서울대 인문, 문과인데 뭐 표준 점수로 533에서 한 538 사이. 그 다음에 서울대 하위권은 이 정도과 이것도 책자에 있습니다. 고려대 경상계열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준 점수를 보셔야겠죠. 단순 점수가 여기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에서 중앙대 뭐 512점에 24, 한양대는 515에서 30점.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한양대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에서 뭐 숙명여자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볼 게 아니라 100분이 반영하니까 이쪽을 봐야겠죠. 346에서 368. 자료집 있으니까 참고해서. 근데 이 화면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거. 이 점수는 반영 비율을 고려한 점수도 아니다. 아니다. 환산 점수를 계산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계. 서울대 의예과.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배치 기간을 저희들이 다 뒤져보니까 530을 보는 데도 있고 540을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올해 재수 안 할 거야. 나 꼭 붙어야 돼. 그러면 가장 높은 데 보고 쓰면 되나요? 예, 그게 작전일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상위권에서 뭐 성균관대 511에서 23, 그 다음에 한양대는 510에서 23, 그 다음에 중상위권에서는 동국대 같은 경우가 485에서 480점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서울의 중상위권대야. 숙명여대는 여대니까 여길 봐야겠죠. 100분위. 그죠? 홍익대학교가 작년에 100분위였는데 세경협 반영하는 표준 점수를 보셔야겠죠. 한 가지만 팁을 드릴까요? 전년도에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바꾸거나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를 바꾼 대학 있잖아요. 그러면 입시 기간에 예상 점수가 좀 많이 어긋나요. 아마 어머니들 참고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참고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군데를 적어도 평균 몇 군데? 4군데 정도를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 분석인데 자,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할 건데 괜찮으실까요? 지금 막 굉장히 저혈당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얼굴 보니까 예. 어때요, 어머니? 수시 때는 온서 6장 쓸 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상향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학을 학과를 골랐어요. 근데 정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나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대학별 그 분석 자료를 보실 때는 나와 비슷한 구조의 점수 아이들이 또 온서를 어떻게 쓸 거냐. 네,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대학을 다 할 수는 없고 포인트들만 좀 잡아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자, 갑니다. 한번 좀 심기일전 하세요. 지금부터 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3교시 못 봤는데 4교시 잘 보내드렸죠? 그런 애들이 이 타이밍에서 정신 차린 거예요. 네? 마지막 꺾어질 때. 자, 봅니다. 전형 분석인데 가천대학교. 그래서 옛날에 경원대학교였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신흥 명문으로 뜨고 있는 대학이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반영하냐면 일괄합산 수능 100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가지고 뭐 가천대를 쓰고 어떤 분이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가 돼요. 허위사실 유포. 네, 구속감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반영 방법을 보니까 2014학년도에 가나다 다 분할합니다. 가나다 분할. 맞죠? 그리고 나군의 특성을 보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할 때 나군 인문계는 국어하고 뭐만 반영해요? 영어만. 국어 영어만. 그러니까 수학하고 탐구를 상대적으로 못한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온서를 쓸 확률이 높죠. 이럴 때 수도권의 메리트 가천대는 국어 영어 잘하네 수학 탐구 못한 애들이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기번호를 뒷번호를 받잖아요. 돌지 않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자기 점수를 계산해야 돼. 배치표 점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일반 선발을 가면 여기는 30, 20, 35, 15고요. 자연계 우선 선발은 수학 B를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 50이에요. 수학하고 영어 잘하네. 이과에 있어요. 중위권에. 중위권은 대부분 수학, 영어 이런 구조죠. 이런 우선 선발의 구조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서 수능 반영 비율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 반영 발이 없으니까 바로 건국대학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건국대학교는요, 가군, 나군, 그 다음에 다군. 지금 이제 가나군은 수능 100으로 뽑고 전년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어요. 다군은 학생부 아까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학생부를 반영할 때 국영수사 안에, 자연계는 국영수 과 안에 있는 전 과목을 써요. 다른 대학하고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그 주요 대학들은 이 교과 안에 있는 잘한 거 몇 과목을 빼서 반영하는데 이 친구들은 전 과목.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급간 점수 차이가 예년보다는 많이 좁아졌다. 점수 차이를 줄였다. 예, 줄였어요. 그래서 뭐 최고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삼수생부터는 비교 내신이라는 걸 쓴다. 이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비교 내신이 뭐냐? 그러니까 삼수를 이상을 했다. 고생한 것에 대한 너의 노고를 치하한다. 예. 그래서 너의 눈부신 합격을 위하여 비교 내신. 내신이 안 좋으면 모든 걸 용서하고 만약에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이면 내신도 1등급 처리해줄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교 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건국대만 보지 마시고 내가 쓰는 대학이 요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인데
작년에 가나형이었던 것을 올해는 A형, B형 거의 뭐 큰 차이 없이 5% 가산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고되고 여기 보면 제2외 국어 한문 가산점은 문과대학에만 취득 점수의 5%를 준다. 이번에 제2외 국어 9개 과목을 했는데 그래도 효자 과목들이 있었죠. 베트남어, 아랍어 알고 풀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1등급 점수랑 2등급 점수랑 거의 20점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대체해서 오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경희대학교는 인문자연, 자, 가다군, 그 다음에 인문자연 나군 선발. 여기는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하고요. 전년도하고 거의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아까 건국 때랑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전 과목이 아니라 상위 몇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3과목. 그러니까 내신의 실질적 반영 방법에서 조금 격차를 줄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비교 내신은 재수생부터 적용하고 있다. 3생이 아니에요. 1년 수고했다. 그럼 너가 내신이 안 좋았다면 너의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수능으로 비교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상의 차이는 작년에는 뭐 이렇게 뭐 인문자연, 융합, 자연계 하니까 이렇게 다르겠는데 그냥 올해는 깔끔하게 인문계, 자연계. 그래서 반영 비율상의 수학, 영어를 인문계는 많이 반영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이렇게 합쳐서 좀 반영 비율. 역시 B형을 다 지정했다는 거죠. 작년에 A형도 해주는 경희대가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있어요. 이과에서. 자연과학대. 근데 공대는 수원에 있거든요. 영통에. 근데 이걸 우리가 분교라고 하진 않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성균관대도 문과는 서울에 있고 이과는 수원에 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교 개념이 아니고 제1캠, 제2캠 이런 개념에서 다 B형을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경희대학교 A형을 같이 반영해 줬던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과의 합격점하고 올해 합격 점수는 비교해서 어머니들이 원서 쓰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A형을 해줬던 데는 점수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번에 B형 지정이니까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런 걸 변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배치표 보고 맹목적으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광운대학교는 표준 점수 반영해서 뭘로 바뀌었다? 100분위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나군에서 선발하지 않았는데 올해 나군에다가 신설을 2014학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분할 모집하다가 가나다 분할이니까 동일 학과가 인원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쓰는 군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적어졌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학생부 반영 방법도 역시 전 과목입니다. 교과 안에서. 그리고 얘네들은 비교 내신을 쓰는데 몇 수생부터 하는 거예요? 4수생 정도. 얘네들이 4수 정도 해야 인생의 깊이를 아는 거지 뭐 이런 것 같아. 예, 너무 심해요. 4수생. 그러면 그 3수생까지는 실제로 내신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유불리 문제를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왜 제가 이걸 다 써놨냐면 보통 엄마들이 이런 학부모님들이 재수생부터 다 비교 내신 아닌가요? 이런 일반적 선입견을 갖고 계셔.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비교할 만한 대학들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나군이 일반 선발이 있고 우선 선발이 있어요.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군의 일반 선발과 나군의 우선 선발인데 우선 선발할 때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한다. 이렇게 좀 돼 있죠?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일반 선발할 때는 반영 비율대로 계산해서 반영한다. 이런 거. 그리고 올해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 중에 하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국대학교 설명드리면 역시 가군, 나군 분할 모집 그리고 전년도하고 실질적인 전형 방법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고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복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 반영할 때 상위 과목 반영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몇 수생부터 비교 내신이에요? 3수생부터. 체크. 그리고 반영 비율상 작년에 뭐 1, 2, 3가 있었어요. 1, 2, 3. 자연계 1, 2, 3. 그 다음에 뭐 컴퓨터공학과, 가정교육과 이런 게 문과도 그 다음에 수학 A를 하는 애들도 받아줬었는데 올해는 과학탐구와 수학 B를 지정했다. 그러면 이과의 전년도 합격 점수는 높아요. 전년도 합격 점수 높아요. 근데 올해는 좀 낮아질 거다. 됐죠? 근데 입시기간 거 참고해봤더니 예년만큼 높게 잡고 있는 데 있어요. 그거는 보지 마. 현실적으로 낮춘대. 이런 걸 참고해서 온서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여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백 똑같아요. 여기는 학생부 반영, 해당 전과목, 그 다음에 2010년 2월 이전이니까 내년에 2013년이잖아요. 삼수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영 비율, 올해 얘네들이 작년에 이렇게 반영했단 말이에요. 가로 열고 있다라는 거 둘 중에 택일인데 이렇게 올해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그리고 가산점 B형의 과학탐구의 10% 6% 가산점. 자, 이것만 짚어드릴게요. 가산점을 줄 때 100분위 반영의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 표준 점수 반영의 가산점을 주는 게 더 커요. 100분위는 만점이 100이잖아요. 맞죠? 근데 표준 점수는 아까 143, 130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다 넘어가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A형을 했다. 혹은 문과인데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대학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면 가산점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거고, 표준 점수 반영하는 아까 가톨릭 때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교차 지원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학교. 시립대학교는 이제 반값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학이 됐는데, 반영 비율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우선 선발이 70과 30이었는데 올해는 30과 70으로 좀 변화를 줬죠. 그래서 우선 선발이 70이고 학생부 똑같은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수능으로 우선 선발했는데 올해는 수능과 학생부로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이제 수능이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수생부터 적용한다. 상위 3과목 반영한다. 돼 있죠?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자료집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반영 비율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선발이 있으니까 경영학과 갈 때, 도시행정학과 갈 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는 아예 탐구를 반영 안 하는. 그럼 이렇게 도시행정처럼 탐구를 반영 안 할 때는 상위권 중에서 탐구 망한 학생들이 이것만 노리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추합을 노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니까 여기를 추가 합격을 노리고 쓴다. 뭐 이런 생각은 전략이 아닌 것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여기는 뭐 조혜한 선생님도 얘기하셨으니까 이과에서 수학, 과학 우선 선발,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만 가지고 탐구를 빼서 우선 선발하는 걸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명여자대학교인데 준비한 대학을 여기 삼수생부터, 그 다음에 반영, 그 다음 100분위를 반영한다. 그리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르다. 모집 학과에 따라서. 그래서 유불리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대학이다. 남학생들이 갑자기 관심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인데요. 오늘 연세대학교는 얘기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우선 선발 학생부 같이 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국영수사 문과죠. 그 다음에 국영수과 뭐 이렇게 해서 3과목이나 석차 등급, 내신은 좀 무력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점 차이 나는 걸 보여드렸고, 반영 비율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A, B형만 바뀌어진 거죠. 올해 연세대 쓰는 학생들이 고려대 아까 말씀드렸던 접수일과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점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여대인데 삼수생부터, 그리고 반영 비율은 인문자연, 건강과학대학이라고 있어요. 뭐 간호학과라든지 이런데 여기는 또 국어하고 영어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3개 영역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다. 자, 중앙대학교. 이렇게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앙대는 제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대학만 더 마무리하고 설명드릴게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정년보다 좀 변화가 좀 있어요. 참고해서 보세요. 전형 방법상의 변화는 없어요. 여기도 보면 변화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변화가 생겼냐면 영어의 반영 비중이 전년도보다 높아졌어요. 맞죠? 그리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도 높고 수학을 5% 줄이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5%, 여기 지금 작년보다 여기 지금 거의 10% 정도를 늘렸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한양대를 쓸 수 있는 총점대에서 영어를 잘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올해 상위권 학생들 중에 국수는 괜찮은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요. 여기 보면 탐구 한 과목을 계속 대체한다 있었죠. 그런 대학들. 자료집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제2의 국어 성적이 탐구보다 좋으면 문과일 경우에 하나의 과목으로 대체해준다. 이걸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마지막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도 아까 변화가 있었죠? 뭐요? 백분위 대학에서 뭘로 변화했다? 표준점수 대학으로 변화했다. 재수생부터 비교내시는 적용한다. 그리고 반영 비율도 보면 문과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중에 하나를 버린다. 맞아요? 그러면 표준점수상에서 국어하고 영어의 표준점수 구조를 쭉 온 점수는 동일하더라도 구조를 보고 계산을 해서 점수를 써야 돼.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택 3을 한다. 그러니까 4개 영역 가운데 하나 못한 거 극단적으로 버리는.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잘 빠지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 망한 거를 가지고 오는 경우의 수가 국어 망한에도 올 수 있고 수학 망한에도 올 수 있고 영어 혹은 사탐, 가탐 망한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합을 만족시키면 그냥 여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글쎄요, 오늘 준비한 이 대학들의 내가 관심 없는 대학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치배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마련했던 대학들이 전년도하고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맞죠? 그 다음에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느냐 적게 반영하느냐 실질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비교 내시는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거. 그리고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그 다음에 4개 영역을 다 쓰느냐 3개 영역으로만 선택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의 변화. 작년에는 학부제로 뽑았는데 올해는 학과로 뽑느냐. 아니면 학과로 뽑다가 학부로 뽑느냐. 이런 것들도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면 지금은 중요한 게 우리가 입시에서 수능으로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꼭 가야 돼요. 점수는 안 좋지만. 그러면 대학의 밸류가 아니라 학과의 밸류를 쫓아가야 됩니다. 4년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업에서 종사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학은 갔는데 나중에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면 4년 졸업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좀 모자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자기에게 있는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재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거라고 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실 때 점수 안 나온 자녀를 오실 때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맞죠? 네, 조금 더 애정과 사랑의 눈길로. 그래서 지금부터가 오히려 우리가 입시 공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제2외국어까지 5교시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6교시 공부를 한 거다. 근데 오늘 한 번만 해가지고 어찌 이걸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입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많은 대학들의 변화를 다 체크해서 암기하고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애써서 말씀드렸던 곳곳에 숨어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체크하시고 내 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시면 아마 어머니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대학에서 학과에서 최초 합격 혹은 추가 합격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TBS가 특히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마지막 아마 다른 입시기관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수능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 다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오늘 설명회를 연 것도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8일이죠. 그럼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12월 18일까지. 2월 되는 인원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은 탐구 변환 표준 점수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일 동안에는 자녀하고 싸우지 않는 걸로. 부모님한테 소통을 거부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지금부터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형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다음에 뭐예요? 만사형통이라고 그러고 형통을 잘하면 대통 앞에 뭐가 붙습니까? 운수대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운을 다 드릴 테니까 두 분의 강사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TBS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또 어머니들한테 자료지까지 다 이렇게 마련한 모든 스태프들이 저희 에너지를 다 드릴 테니까 이거 다 살리셔서 원서 접수하시고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